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헤어진 분들을 위해서 재회운 해석을 준비해 봤는데요. 크게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재회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추가로 상대방의 현재 상황이나 속마음, 연애 성향, 이성관계까지 유추해 보면서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더욱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숫자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타로를 보시기 전에 꼭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단에 더보기란에 준비된 내용도 꼭 한번 읽어주신 후에 이어서 영상을 봐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음에 드는 숫자를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1번부터 먼저 해석 들어가 볼게요. 1번을 뽑으신 분들께서는 결론적으로는 본인만 계속 재회에 대한 의지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남은 올해 안에는 재회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결과인데요. 다만 이번 타로에서는 우리 1번 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참고가 될 만한 많은 조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계속 이어서 들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타로 결과로 봐서는 상대방께서도 자존심은 센데 뭐랄까 한편으론 생각보다 마음이 여려 보이기도 해요. 감정 기복도 좀 있으신 편이고 외로움도 잘 타고 또래의 다른 남자분들에 비해서는 태생적으로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냉정하거나 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아닌 걸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의외로 감성적인 면이 있으시고 외로움이나 감정에 잘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보이니까 이러한 성격으로만 미루어 보아도 어느 정도는 희망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만 봤을 때는 이별 후에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우리 1번 분들을 잊기 위해서 상대방 본인도 일부러라도 더 다른 일에 집중하고 바쁜 일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일부러 1번 분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려는 행동들도 일종의 미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1번 분들께서도 상대가 나를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장은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여자들도 애초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남자였거나 내 마음이 먼저 식어서 내가 먼저 그 남자를 찾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잊어버리려고 굳이 억지로 노력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도 헤어지자마자 자연스럽게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제가 먼저 정 떨어져서 차버렸던 남자는 지금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1번 분들의 상대방도 1번 분들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 투컵 카드 같은 경우에도 1번 분과 함께 했던 예전 좋았던 추억들이나 좋은 기억을 되새김질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1번 분하고 상대방하고 사귈 적에 그만큼 서로가 정도 많이 들었었고 두 분이 잘 맞는 부분도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만큼 1번 분을 잊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좋았던 시절들을 떠올리게 되는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차피 다시 만나도 또 똑같은 이유로 싸우거나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최대한 미련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있어서 왔다 갔다 이중적인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나 자신도 여전히 1번 분을 좋아하는 마음과 미련이 남아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기는 하지만 일단은 두 분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던 트러블들로 상대방도 너무 지쳤었고 더 이상 내가 1번 분들의 요구사항을 감당할 깜냥이 안 될 것 같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고 서로 너무 지쳤으니 단순히 그리움이라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재회를 선택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쪽에 가깝다고 해요. 상대방이 아직까지 연락을 안 하거나 재회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유 또한 어쨌든 지금은 어느 정도 연락을 안 하고도 버틸만 하니까 미련은 있지만 그게 아직 연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일 것 같다고 보여요. 후폭풍은 이미 어느 정도 왔으나 연락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겠죠. 그러니 이건 타로를 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특히 1번 분들 중에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분들께서는 더더욱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은 의외로 외로움과 정이라는 감정에 약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1번 분들에 대한 기억도 미화될 거고 그리움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해요. 특히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놀 거 다 놀고 바쁜 일도 다 정리되고 났을 때 상대가 더 이상 바쁘지도 않고 할 일 없이 심심할 때가 온다면 여태까지는 잘 견뎌왔다가도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확 무너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남녀를 떠나서 내가 별로 바쁘지가 않고 집중할 게 없는 상태에서면 자꾸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가 전 남친, 전 여친도 생각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에게 타로를 보러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남친은 직장 일 때문에 바쁜데 나는 백수라서 학생이라서 집에만 있으니까 더 힘들어요. 더 안 잊혀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방도 다른 할 일도 많고 일상이 바쁘니까 그나마 견딜 만한 거지. 일상도 나름 여유로워지고 친구랑 놀 거 다 놀고 나서 매 쉬는 날마다 만나오던 애인이 없는 허전함을 직방으로 느끼게 될 날이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특히나 1번 분들 상대방의 경우에는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는 냉정함이 부족하고 감정 기복을 타는 편이라고 보여지니까 더더욱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확률은 높을 거라 생각되기도 해요. 그리고 보통 남자들이 그러한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시기는 헤어진 후에 3주에서 한 달 반 사이가 가장 많은데요.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 마지막에 준비된 재회 팁 부분도 이어서 들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로로 봐서는 당분간 상대방이 쉽게 새 여자를 사귈 사람처럼 보여지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허전하고 외로우니까 그런 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잠깐 다른 여자랑 연락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1번 분에 대해서 잊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된다 한들 오히려 일본 분들을 더 그리워하게 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으리란 결과이기도 해요.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게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일본 분이 사라진 당장의 허전함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 여자를 만나게 된다고 해도 아마 웬만하면 일본 분들만큼 그 남자한테 잘 맞춰주고 그 사람을 잘 이해해주는 여자를 찾기에는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일본 분들께서 그동안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헌신하고 맞춰가면서 만나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 여자를 만나더라도 잠깐 즐거울 뿐이지 새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 여자 시중 들고 눈치 보고 맞춰주고 해야 하는 나 자신에게도 금세 현타를 느끼게 될 거고, 아, 예전에 일본 분 만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 애가 나한테 참 잘해줬었는데 참 좋은 여자였었는데 하면서 오히려 새 여자와 잠깐 연락을 해보는 것이 우리 일본 분들을 크게 그리워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혹시나 새 여자를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이번 타로 결과로 봐서는 일본 분들께서 그 사람을 아예 있던 아니면 제외를 하는 쪽이건 어느 쪽이건 결국 남은 올해 안에는 속 시원한 결말이 나게 될 것이라 보여지기도 했으니까 일단은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또 너무 그 사람만을 전전긍긍 기다리거나 크게 기대하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기다리는 건 기다리더라도 내 일상도 좀 챙기면서 마음을 어느 정도는 좀 비운 채로 기다려 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고 보여져요. 그러다가 먼저 연락이 오게 되면 땡큐인 거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도 딱히 나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날 잊어버리진 않을까? 그나마 남아있던 미련이 식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타로 결과나 여러 가지로 미루어 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미화가 됐으면 됐지 절대 일본 분을 쉽게 잊어버리지는 못할 테니까 일단은 일본 분들 스스로가 평정심을 먼저 유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할 거란 식의 조언이기도 해요. 타로 결과로 봐서는 사실상 막상 나는 이제야 좀 괜찮아졌을 때쯤에야 그 상대방한테서 먼저 연락이 오게 될 거란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가서는 일본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별의 상처도 치유가 됐을 거고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잊은 상태일 거라 어쩌면 벌써 새 남자친구를 만나 새 출발을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일 건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타로 결과처럼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내가 다 괜찮아졌을 쯤에 멀쩡해졌을 쯤에 뒤늦게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 가선 오히려 일본 분들도 왜 이제 와서 연락했느냐는 식의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남자분도 지금 당장은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좀 더 미련이 크게 올라올 때까지 일단은 마음을 좀 비운 상태로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일본 분들께서 먼저 연락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회에 성공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짜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려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날 먼저 붙잡는 구도가 되어야 할 거라 보여지기도 해요.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도 많이 여리시고 연애할 때 불안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실 걸로 보여지기도 해서 만약에 일본 분이 못 참고 그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거나
설득해서 재회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난다 한들 절대 행복한 만남이 될 수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상대방이 먼저 1번 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제 발로 알아서 오게끔 기다려야지. 지금 이렇게 애매한 마음 상태인 상대방을 내가 반 설득하는 식으로 꼬셔서 만나봤자 상대방하고 조금이라도 말다툼이 생기거나 상대가 마음이 식은 것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그때는 또다시 그때 괜히 내가 먼저 연락했나? 내가 더 좋아하고 매달리는 사이가 된 것 같아서 억울하다는 식으로 후회하고 또 언제 그 사람 마음이 식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불안해하게 되는 지옥 같은 만남이 되어버릴 위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이니까요. 1번 분들께서도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미련 때문에 충동적으로 재회를 고려하시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차분한 마음 상태로 일단은 그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핵심 조언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해석이 좀 길었네요. 1번 분들에 대한 해석도 여기까지고요. 이제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뽑으신 분들께서는 사실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다지 기분이 썩 좋을 만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하단에 더보기란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꼭 읽어주시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신 후에 이어서 들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듣기 싫은 말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두 분이 연인으로 재회를 하기에는 정말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이번 분과 헤어지게 된 것을 나중 가서 분명히 크게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결과이기도 해요. 상대는 중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도 우리 이번 분들만큼 그 사람을 잘 챙겨주고 배려심 있게 맞춰주는 여자를 찾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 그만한 여자가 없다는 생각에 자기 놀 거 다 놀고 뒤늦게서야 후회를 하게 되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상대가 후회할 때쯤에는 우리 이번 분들께서는 이미 상처를 다 회복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 다시 만나기는 힘들더라도 그 사람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통쾌함은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번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영상 맨 뒤쪽에 나오는 재회 팁 부분도 이어서 같이 봐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지금까지 우리 이번 분들의 속을 참 많이 썩이셨을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상대방과 만나기엔 우리 이번 분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이번 분들 중에서 상대방과 몇 번 깨졌다 붙었다를 반복했었던 분이 계시다면 그때도 주로 우리 이번 분들께서 매번 붙잡아서 다시 만났거나 관계를 리드해 오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은 너무 솔직하고 자유분방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인데 우리 이번 분들께서는 반대로 남의 눈치도 많이 보시고 감정 기복도 많고 평소 마음에 걱정이나 불안이 많은 편이시니 이 제멋대로인 상대와 연애를 하려니 당연히 마음고생이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번 분께서도 이 사람을 만나면서 왜 이렇게 내가 나답지가 못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한테 늘 잔잔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주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 정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애초에 두 분은 악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이기도 해요. 정말 마음 아프지만 어차피 다시 만나더라도 우리 이번 분께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마음고생하는 만남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란 결과이기도 하니까 타로 결과로만 봐서는 사실상 애초에 재회를 그다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못하겠다는 걱정스러운 결과이기도 해요. 이 세븐 펜타클 카드나 텐 소드 카드 모두 상대방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 이번 분들께서 절대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거라는 걱정스러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한데요. 이 아래쪽의 카드들을 보아도 재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사람을 다시 만나기엔 우리 이번 분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은 애초에 너무나 가벼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인정하기 싫다고 해도 말이에요. 심지어 요 세븐컵 카드나 바보 카드나 이 위치에서의 텐 스컬 카드는 모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여자를 좀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바람기가 있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오는 카드들이기도 해요. 상대방은 애초에 우리 이번 분들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도 자기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관심과 애정을 좀 받고 싶으니까 충분히 진지한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사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말하자면 우리 이번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기보다는 만만하게 생각하고 자기 스트레스나 외로움의 도피처로 삼으려고 교제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이번 분과 결국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도 다행인지 불행인 건지 상대방도 이렇게 만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차츰 이번 분에게도 죄를 짓는 것 같다. 계속 희망 고문 시키느니 차라리 이번 분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이번 분께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바란다는 식의 마음을 먹게 돼서 결국 이별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 같다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말이 좋아 그렇지 그냥 자기 나쁜 사람 되기 싫었던 거고 겁먹고 도망치기 바빴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슬프지만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을 봐서는 부디 이번 분께서 빨리 이런 나쁜 나를 잊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다고 보여요. 참 괘씸하지만 상대방의 경우에는 지금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아요. 친구들과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앞으로 새로운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면서 억울하게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으니까 우리 이번 분들도 되도록이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한테 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제멋대로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계속 신경 쓰고 감정 소모만 하기에는 우리 이번 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이번 타로 결과가 기분이 좀 안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마냥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기만 하기보다는 타로가 이렇게 나온 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받아들이시면서
상대방을 기다리기 이전에 나 자신도 잘 돌봐주고 잘 챙겨주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분들에 대한 해석도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평화롭고 좋은 결과이기도 하고 또 심플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번 분들께서도 결론적으로는 남은 올해 안에 재회는 가능하리란 결과인데요. 다만 행복한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빠른 시일 내에 감정에 앞선 충동적인 재회를 하기보다는 두 분이 조금은 멀어져서 각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다시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보여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번에 만약 재회하게 된다면 정말 서로가 결혼까지도 고려할 정도의 제대로 된 각오여야 할 거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만나는 것은 서로에게도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시 만날 거면 절대로 또다시 헤어짐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는 강력한 뜻인 거겠죠. 이렇게 상대방도 다시 만날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좀 쓸데없을 정도로 신중한 편이신 것 같아요. 안 좋게 말하면 남자답지 못하고 겁쟁이 같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헤어진 후에 최소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는 각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신 후에 우리 3번 분들께서 넌지시 먼저 연락을 시도해 보신다면 상대방도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을 받아줄 거고 서로 차분한 대화 후에 무난하게 재회는 가능할 것이란 결과이기도 해요. 상대방은 자존심도 세지만 조금 겁쟁이이기 때문에 그리움이 커져도 3번 분이 왜 이제 와서 다시 붙잡았느냐고 뭐라고 하시거나 나를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3번 분께 민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연락을 망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3번 분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기는 하지만 바보같이 속으로만 끙끙 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니까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3번 분들께서 그냥 잘 지냈냐 정도로만 슬쩍 안부를 먼저 물어봐 주신다면 그 뒤로는 상대방이 알아서 진지한 자세로 재회 이야기를 꺼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지금은 우선 기다릴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3번 분께서도 상대방 못지않게 두 분 모두가 자존심이 무척 세기 때문에 서로 아직 마음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차마 그 누구도 먼저 나서서 연락할 생각을 못하고 계신 것 같다고 보여진대요. 그런데다가 상대방은 뭐랄까 조금 무덤덤한 편인 것 같기도 해요. 매사에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차분하고 객관적인 성격에 가까우시기 때문에 당장의 그리움 때문에 곧바로 붙잡기보다는 다시 만나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먼저 고민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사귈 당시에 상대방은 우리 3번 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했을 거라는 건 분명하다고 보여져요. 타로 결과로 봤을 땐
상대방은 이성을 보는 눈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라고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누군가를 사귈 때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아니라면 교제 자체를 시작하지 않을 사람이기도 하대요. 예를 들면 여자 외모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거나 또 성격이 잘 안 통한다든지 서로 코드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을 쉽게 잘 주지 않는 이성을 만날 때 사실은 아주 까다로운 스타일이기도 하대요. 말하자면 여자가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단순히 그거 하나 때문에 가볍게 만날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상대방은 우리 3번 분들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굉장히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표현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슴 깊이 3번 분을 사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당연히 사귀면서 정도 많이 들었을 거고, 아무리 객관적이고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한들 3번 분에 대한 미련을 단숨에 쉽게 떨칠 수는 없을 거예요. 상대방 스스로도 아직 3번 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지만 성격상 이미 헤어진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되돌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인지 마음이 남아있어도 상대를 곧바로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충분한 고민을 통해 결정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다시 만나도 괜찮을지, 다시 만나도 또 똑같은 갈등을 반복하지는 않을지, 또 행복하게 잘 만나갈 수 있을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보이는지, 또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로 다시 만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인지, 그런 여러 가지 확신을 가질 때까지의 생각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지니까 3번 분들께서도 행복한 재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가 침묵의 시간을 보낸 뒤에는 요 투컵 카드에서도 의미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우리 3번 분만큼 나와 잘 맞는 여자가 없다는 생각에 깊은 그리움과 소중함을 느끼게 되셔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얼렁뚱땅 화해하고 다시 만난 커플보다는 확실히 좀 더 애틋하고 서로를 소중히 하는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 우리 3번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을 조금은 말없이 기다려주는 거, 시간이 약이라는 것이 핵심 결과이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중간에 다른 여자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불안한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상대방은 주위 이성에게 아예 인기가 없는 스타일은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불안해하실 만도 하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은 이성을 보는 눈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여자가 접근을 하더라도 절대로 깊이 사귀는 사이까지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우리 3번 분들만큼 잘 맞는 여자를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새로운 여자에 대한 걱정은 딱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보여요. 어떻게 보면 1, 2, 3, 4번 중에서는 가장 어른스럽고 신중한 분위기를 풍기시는 분들이 우리 3번 커플이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3번 분들에 대한 해석도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 2, 3, 4번 중에서 가장 좋으면서도 상당히 단순한 결과가 나와준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4번 분께서도 남은 올해 안에 재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연락도 상대방에게서 먼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그치만 우리 4번 분들의 진짜 중요한 고민은 그게 아니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아마 4번 분들께서도 사실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재회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얼렁뚱땅 화해하고 다시 만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신을 차린 뒤에 다시 만나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재회 여부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상대방이 철이 좀 든 후에 다시 돌아와 줬으면 하는 고민이 더 큰 상태이신 게 아닌가 싶어요. 타로 결과로 보아도 상대방은 가끔 너무 충동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면모가 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상대방보다는 우리 4번 분들께서 훨씬 더 어른스러운 편이시기 때문에 상대와 만나면서 내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자식 하나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답답했던 적도 참 많으셨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상대의 현재 속마음만 봐도 이미 우리 4번 분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게임이에요. 속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요 네 카드 전체가 모두 상대방의 줄줄 흐르는 미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드 그림만 보셔도 느낌이 오겠지만 요 프린스 컵 카드나 10 완드나 6 컵 카드는 모두 너랑 이별하고 나니 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너랑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분명 헤어질 당시에는 화도 많이 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벌써 다 까먹고 좋은 기억밖에는 떠오르질 않는다는 식으로 점점 기억이 미화되고 있다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대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었다면 그거는 아주 충동적인 통보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별 후에 후회도 많이 했을 것이고 여전히 4번 분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4번 분께서 먼저 이별을 통보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비슷한 충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 본인은 지금 감정만 앞서 있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냥 단순히 헤어진 게 너무 후회되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인 건 맞는데 내가 어떤 점을 고쳐서 다시 4번 분께 다가가야 할지에 진지한 고민은 별로 없으신 것 같다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만이 답인 것 같아요. 우리 4번 분들께서는 상대방이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올 수 있도록 적어도 헤어진 후에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일체 연락도 하지 마시고 받아주지도 말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상대를 좀 답답하고 애타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야 더더욱 4번 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성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관계에서 여성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이 퀸 소드 카드나 또 더 돈독해진 관계를 나타내는 이 카드처럼 오히려 헤어지기 전보다도 더 4번 분들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안정적인 만남이 가능하리란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지금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혹시나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그게 진지한 연락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애매하게 받아주시기보다는 단호하게 쳐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쩌면 잠깐의 충동적인 심리에 잠시 다른 여자와 연락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치만 그렇다고 한들 그건 정말 충동적인 행동일 뿐이에요. 당장의 이별이 후회되고 자기가 이렇게 못난 짓을 했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다른 여자랑 만나다 보면 혹시 우리 4번 분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4번 분들이 남기고 간 빈자리 때문에 생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일시적인 연락일 뿐일 테니 급하게 먹은 것은 체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만난 여자하고는 절대 깊은 사이까지 갈 수는 없을 거라는 게 이번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정말 4번 분만큼 상대한테 잘 맞춰주고 그 성격을 참아주면서 만나줄 수 있는 여자는 정말 쉽사리 찾기가 힘들 거예요. 오히려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여자들하고 4번 분을 비교하게 되면서 더더욱 4번 분을 그리워하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결과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새 여자와 함께 연락을 할 때도 우리 4번 분은 나한테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4번 분은 이럴 때 나한테 이렇게 해줬었는데 얘는 아니네? 4번 분은 이럴 때 나한테 이러이러하게 잘해줬었는데 얘는 아니네? 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여자가 4번 분보다 별로라는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서 더더욱 그리움을 자극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4번 분들께서도 오히려 나만한 여자 없을걸? 절대 못 찾을걸? 하는 식으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너무 걱정 마시면서 우선은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려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마차 카드도 마찬가지로 내가 최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연인 관계에서도 답이 보일 거라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정신 차리고 철이 들어서 다시 올 때까지 4번 분께서도 마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기보다는 더 다양한 취미를 즐겨보시거나 꼭 사귀지는 않아도 되니까 다른 남자랑도 가볍게라도 데이트를 즐겨보시면서 꼭 그 사람과의 연애가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다양한 성향을 가진 남자들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마음을 좀 리프레시 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하니까요. 뭐든지 잘 풀릴 거라는 걸 믿고 여유를 가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번 분들을 끝으로 타로 해석은 모두 마치게 되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타로랑은 관련이 없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재회에 대한 진짜 현실적인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재회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받아봤던 질문 탑4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질문, 헤어진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가 나를 잊어버리진 않을까요? 연락을 안 하면 날 잊어버릴까봐 무서워서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너무 초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는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왜냐? 제가 이전에 몇 년간 타로 상담을 해드리며 만나왔던 2,000건 이상의 실제 재회 사례도 있고요. 다수의 남자분들께도 설문조사해본 이 장시간 쌓아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말 현실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남자나 여자나 사실 사람 사는 건 대부분 비슷해요. 상대방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고 사실은 별거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정이라는 감정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랜 시간 함께 연애하고 같이 자고 전화하고 쉬는 날마다 만나고
그렇게 함께 지지고 볶고 정들었던 기억들을 상대방도 나랑 마찬가지로 지우개로 지우듯이 단숨에 쉽게 잊어버리기는 당연히 힘들겠죠. 다만 그런 미련이 있어도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는 본인도 참을만 하다고 느끼니까 연락을 안 하고 버팅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러면 또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완전 냉정하게 차인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은 단호하게 한번 헤어지면 끝이라는 말도 했던 사람인데 아마 나를 다 잊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남자들이 헤어질 때 나한테 심한 말을 하는 것은 그냥 그 당장은 그 여자를 빨리 떼어놓고 싶고 더 이상 대화하기가 피곤하니까 여자가 매달릴수록 본인의 마음보다도 더 심하게 말하고 모질게 말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었는지, 심지어는 왜 헤어지려고 했었는지 이유까지 까먹는 남자들도 많고요. 무엇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 여친에 대한 기억을 미화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대단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눈치를 봐야 할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재회는 어쨌든 시간 싸움일 뿐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점은 정말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사귄 기간이 짧은 커플은 1년 이상 길게 사귄 커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재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한 3, 4개월 정도로 짧게 만난 커플은 아무래도 1년 이상 만난 커플들보다는 비교적 서로에게 정들 만한 시간도 부족하고 함께 나눈 중요한 추억도 부족할 거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리움을 느끼고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만한 계기가 아무래도 장수 커플보다는 부족한 감은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마다 차이는 있고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객관적인 시선으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귈 당시에 상대방이 나랑 얼만큼 많은 정이 들었을지, 또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좋아했었는지, 상대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는 저도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남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상대가 헤어질 당시 내뱉었던 안 좋은 말들은 잠시 뒤로 하시고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내가 그 놈이었으면 나한테 얼만큼 많은 정이 들었을까? 그리워할까? 아닐까 하는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커플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친한 친구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말로는 상대방도 아닌 척하면서 분명 네 카톡 프사나 SNS 같은 거를 들락날락거리면서 궁금해할 거다. 분명 뒤늦게 후회할 거다라는 정말 확신의 조언을 해줬었는데 나중 가서 남자애한테 물어보니 정말 말 그대로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고 좌절만 하시기보다는 내가 알고 지내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본질부터 먼저 꿰뚫어 보신다면 생각보다 답이 단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상대방한테 후폭풍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또 어떤 순간에 찾아오게 될까요? 후폭풍은 보통 평균적으로는 헤어진 후에 3주에서 한 달 반 이내에 찾아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여자친구를 차버린 후에 한 1, 2주 정도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게임도 실컷 하면서 아주 멀쩡하고 잘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한 3주 차부터는 슬슬 할 것도 없어지고 심심하기도 하고 딱 이럴 때 만나서 함께 놀고 정을 나누던 여자친구가 슬슬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분명히 올 거예요. 직장일이 바쁜 남자의 경우에도 바쁜 일이 좀 해결되고 여유를 찾게 되면 슬슬 여자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헤어진 이유가 무엇이느냐에 따라서도 가능성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남녀가 헤어지게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 진짜 단순히 권태기가 와서 다른 여자도 만나보고 싶으니까. 둘째, 다른 여자한테 실제로 환승하게 되어서. 셋째, 여자친구의 행동에 지쳐버린 경우인데요. 가장 흔한 케이스는 예를 들어 남자분이 일 때문에 바빠져서 연애 초반보다 신경을 좀 못 써준다든지 연락이 좀 뜸해진다든지 해서 여자분은 서운한 마음에 더 잘해달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닥달하게 되다가 남자분께서는 너가 원하는 만큼 잘해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식의 한계를 느끼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흔한 이별 케이스가 될 텐데요. 또는 장거리 커플이나 남자분께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일 경우에도 통화 횟수나 만남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상대와 싸우다가 헤어졌거나 아니면 깨졌다가 붙었다가를 이미 너무 많이 반복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이별 사유를 가진 커플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어차피 다시 만나도 또 똑같은 문제로 싸우게 될 거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쉽게 재회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기억들이나 안 좋은 고정관념들을 머릿속에서 차츰 까먹고 좋은 기억으로 미화시키는데 당연히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향은 있겠죠. 그리고 상대가 후폭풍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정말 단순하게 말하자면 첫째, 본인이 심심할 때, 둘째, 다른 여자한테 까였을 때, 셋째, 여러분과 아직 못 해본 아쉬운 것들이 생각날 때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몇몇 남자분들께 직접 들었던 이야기로는 아직 그 여자랑 잠자리를 못 가져봤거나 아니면 그 여자의 외모가 내 이상형에 너무 가까운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나한테 다시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헌신해줬을 경우에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여자로서 약간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얘기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그만큼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사람에게 벌써 새 여자가 생겼는데 어떡하나요? 이제 재회 가능성은 아예 물 건너간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게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듯이 헤어진 뒤에 외로움 때문에 곧바로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롭게 만난 상대와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것도 리바운드 릴레이션십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사람은 익숙한 것에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헤어진 후에 급하게 새로운 여자를 만나더라도 새 여자는 오랫동안 나랑 합을 맞춰왔던 전 여친과는 달라서 전 여친은 이렇게 잘해줬었는데 얘는 아니네? 이럴 때 전 여친한테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곤 했었는데 얘는 아니네 하면서 오히려 새 여자와 여러분을 비교하게 되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만나왔던 남자가 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당장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를 좀 잊기 위한 목적으로 헤어진 후에 곧바로 2명의 여자와 소개팅을 했었는데 그 여자들은 익숙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가진 장점이 그 여자에게는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되려 저를 더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도 헤어질 당시에는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던지 모진 말도 참 많이 했었고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됐었어요. 그러니 헤어진 후에 상대방이 곧바로 소개팅을 받았다거나 새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작정 좌절하고 초조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자 쪽이 아니라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헤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러한 사정은 재회 가능성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바람을 피웠어도 그 사람 돈을 떼먹었어도 올 놈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마음을 무 자르듯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말 나한테 잘못했고 나쁜 짓을 했던 놈이어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상하게 자꾸 다시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는 여자분들도 정말 많은 것처럼요. 그러니 내가 어떤 잘못을 했었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죄책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들었던 시간이나 추억 같은 것들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재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 헤어진 후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절대 매달리거나 연락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일절 모르도록 쥐 죽은 듯이 가만히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진작에 연락 올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한 달 사이에 대부분은 먼저 연락이 오게 될 건데요.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은 한 달에서 최대 3달까지라고 마지노선을 잡아두시면 좋아요. 헤어진 지 한 달이 되기 이전에는 상대방도 나 자신도 각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르다는 느낌이 있고 또 반대로 3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온다면 뭔가 그동안에 다른 여자 만날 거 다 만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딱히 만날 여자 없고 아쉬우니까 나를 찾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 달은 기본으로 기다려보시고 그 다음에도 참을만 하다면 2달, 3달까지 계속 기다려보다가 정 연락이 안 온다면 그때 가서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해도 재회 가능성은 충분할 거예요. 한 달 정도 각자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 상대방도 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나 부정적 생각들은 거의 잊어버리고 기억이 많이 미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오는 오랜만의 연락에 절대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을 거고요. 오히려 설레임을 느끼고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답장해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둘째, 그렇게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마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울고 핸드폰만 하면서 오매불만 그 사람을 기다리기만 하기보다는 일단은 주기적으로 씻으시고 네일을 한다든지
머리를 바꾸는 등 외모를 바꿔보시거나 꼭 사귀지는 않아도 괜찮으니까 다른 이성과도 가볍게 데이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 외모를 바꾸는 건 내 눈에도 가장 빠르게 보여지는 변화이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대접하고 잘 돌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거고 또 그렇게 나를 가꾸고 있다 보면 상대방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도 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뭔가 자극되는 것들이 있겠죠. 만약에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해도 더 예쁘고 매력적이어진 내 모습을 가지고 더 멋지고 괜찮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이성과 데이트해보라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시야를 좀 넓혀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헤어진 뒤에는 상대방이 그저 그립고 그 사람이 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이 슬픈 감정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이성과 가볍게라도 몇 번 데이트를 하다 보면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남자가 있구나.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그의 한 사람인 것만은 아닌 것 같네. 나는 너무 괜찮은 여자라서 다른 남자들도 많아 하는 식으로 일종의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어서 마냥 슬퍼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릴 때보다는 훨씬 여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재회 상대방과 연락이 닿는 데까지 성공했다 해도 곧바로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해요. 아직 서먹서먹한 단계에서 갑자기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다시 멀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자가 오랜 시간 먹이를 지켜본 뒤에 사냥을 하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예전 남친과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보다는 아예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관계에 다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또 서로 예전에 잘못했던 일들을 다시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절대 금물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 일들은 아예 리셋하고 아예 새로운 사람과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재회에 성공한 후에도 행복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헤어진 후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정리하자면 1번, 계속해서 전화하고 문자하기. 2번, 매달리고 동정심 유발하기. 3번, 상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내가 다 고칠게, 반성할게, 잘해줄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다시 만나달라고 말해도 정말 냉정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 만만하고 귀찮게 생각할 뿐이에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 후에 연인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안쓰럽게 생각하는 여자들과는 다르게 얘가 나를 아직도 못 잊었나 하면서 으쓱해하고 자신만만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무려 TV 프로그램에서도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나의 의외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상대한테 다시 만나달라고 매달리고 SNS에 그리움을 티내고 언제까지나 기다릴게, 기다리고 있을게 하는 식으로 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남겨놓는 행동들은 모두 그 사람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행동들이에요.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했을 때 여러분도 당연히 당황할 테니 어느 정도는 이런 반응들이 돌아오리라고 예상하고 있던 점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로 여러분은 헤어지자는 말에 그래 알겠어 하고 쿨하게 대답한다든지 아니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쥐 죽은 듯이 연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당황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궁금하게 만드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겠죠. 처음에는 몇 번 매달리셨어도 그 다음부터 꾹 참고 존버하다 보면 상대도 분명히 어라 얘가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네? 나를 다 잊은 건가 싶어서 점점 내 근황을 궁금해하고 카톡 프사를 염탐하러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방 안에 틀어박혀서 슬퍼하고 울기만 하기보다는 힘들 때는 이렇게 유튜브도 보러 오시고 일상생활에도 충실히 하시면서 상대방을 이왕 기다리는 거 좀 더 평정심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